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제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경남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과 3단 정책에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경남 지역 민생 행보로 창원 창동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와 민생 문제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진주시와 사천시의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전이 그야말로 점액가경입니다. 조규일 시장은 급기야 진주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격한 발언까지 했는데 실익 없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에 화가 난 거제 주민들이 오늘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즉각적인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단체장은 5명, 기초의원은 6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을 찾은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상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과 산단 정책에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이상훈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가전제품 부품을 만드는 창원 삼천산업. 동남아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품질까지 좋아지면서 한때 위기에 빠졌지만 스마트 공장에 집중하면서 되살아난 기업입니다. 덕분에 2015년 114명이던 직원은 178명으로 매출도 45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코스 배움 시간이 30분에서 10분 수준으로. 경남 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보고에서는 스마트 공장 등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스마트 공장 보급과 스마트 산단 추진을 포함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예산으로 1조 2,08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10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 1,000곳을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 산단 2곳을 비롯해 2022년까지 스마트 산단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에 선정될 선도 스마트 산단으로 경남 한 곳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바꾸어 제조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공장도 개별 기업 차원보다 산단 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위험과 유해 작업 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30%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창원 창동을 찾아 시민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취임 후 첫 경남 지역 민생 행보였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와 민생 문제 활로를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을 찾았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경남 지역 민생 행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구림시장 사거리와 창동예술촌 골목길을 걸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했습니다. 창동예술촌에 자리한 MBC 경남 라디오 스튜디오를 지나며 진행자와 깜짝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MBC 경남 라디오 정오일만국 생방송 중이고요. 60년 역사의 고서점을 방문해 지역 출신 시인이 펴낸 책 2권을 직접 구입한 문 대통령은 사라져가는 향토 서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연극 공연을 해도 서점이 먼저 포스터가 붙고 여기에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직접 지역을 찾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 성장을 독려하는 지역 경제 투어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와 민생 문제의 해결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 포항에 이어 4번째로 방문한 경남은 전통적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지지율 하락의 중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터라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높이기를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부 내륙철도 건설이 경남도민의 수건 사업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준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은 5명, 기초광역의원은 6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영민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기소 의견으로 재판을 받게 된 단체장은 모두 5명.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한정우 창녕군수와 송도곤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금품 향응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의령군수와 김일권 양산시장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허성무 창원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 등 7명의 시장 군수와 박종훈 교육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에선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광역의원 2명과 시의원 4명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399명을 입건해 150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보다 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지난 선거보다 금품 선거사범은 감소한 반면 언론 매체나 SNS 등을 통한 흑색 선전사범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의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전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급기야 진주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격한 발언까지 이어갔는데 실익 없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의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한국항공에 대해 특단의 조치로 경고하더니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중형위성 조립공장이 진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기야 진주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격한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다른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우리 진주 시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리라고. 먼저 유치 경쟁에 불을 지핀 건 송도근 사천시장입니다. 카이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내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진주시를 자극했습니다. 위성개발센터는 현재 카이 회사의 부지와 완충 녹지 공간 내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장 유치전은 경남권과 충청권의 경쟁입니다. 때문에 진주시와 사천시의 대립을 두고 실익 없이 소지역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은 우주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기업, 지역 정치권이 사사건건 이해득실을 따져 대립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쪽이나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의 판단보다는 카이가 앞으로 이 위성 사업을 또는 이 어떻게 우주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침, 철학이 정해진 다음에 결정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시와 사천시의 유치전 과열은 내년 입지 선정 이후 후폭풍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시의 갈등을 중재하고 대정부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경상남도의 역할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은 거가대로가 개통한 지 꼬박 8년이 된 날인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에 관한 거제 주민들이 집회를 벌였습니다. 거가대로 통행료가 왜 비싸게 책정됐는지 장영 기자가 8년의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거제 주민과 화물차 운전자들이 거가대로 요금소 앞에서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입니다. 대가족이 통행료를 양당 인하하라! 인하하라! 승용차 만원, 특대형차 3만 원. 인천 대교보다 절반 이하인 길이지만 통행료는 4배 정도 비싸고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 5,000원으로 절반으로 인하하는 부분들이 1차 목표고요. 경부고속도로에 준한 할증 체계로 바로잡고자 하고. 건설비가 많이 든 침매터널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금 선택이 된 것인데 침매터널 때문에
굉장히 비싼 비용이 지불이 됐고 국가가 그만큼은 책임지고 재정 부담을 좀 해줘야 된다. 2013년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였지만 요금은 그대로였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전국 처음으로 잠정 타결돼 여기서 전략된 약 5조 원 되는 예산은 사회복지 등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협상 카드를 버리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만 집중한 겁니다. 자본 재구조하면 가장 중요한 게 통행료를 낮추고 그다음 수익률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수익률은 높게 하고 그 통행료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협약대로라면 거가대로 통행료는 2년 뒤부터 또다시 1,000원 인상됩니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 역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당연직인 대의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등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사흘 동안 종합심사 끝에 김경수 지사 공약과 관련한 경제와 사회혁신 예산 일부를 살려 삭감 규모를 상임위 133억여 원에서 71억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미래교육 관련 예산 일부를 부활시켜 삭감 규모를 204억 원에서 201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두 예산안은 내일 도의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진주 초등학교 두 곳에서 수도가 집단 발병하자 진주교육지원청이 관할 지역 모든 초등학교의 전염병 업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또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 확인 사업에 수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예방접종 체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진주초등학교 두 곳에선 한 달 새 138명의 수도 환자가 집단 발생했지만 현재 대부분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최영주 노무사는 오늘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간 2052시간으로 OECD 28개 중 이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국가인 한국이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장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 상한을 두는 방식이나 휴게와 휴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강제하는 방식 등 총 근로시간 규제 내지 연속적인 장시간 근로 규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올 한 해 성과를 돌아보는 2018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최상기 센터장의 사업 성과 결과 보고와 내년도 기술혁신 창원 지원 계획 목표를 비롯해 창업기업 두 곳과 투자기업 두 곳의 투자 협약 시 창업기업 성공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3차 세미나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대율 경상대 교수는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 비전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올바른 기업가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며 오창규 경남대 교수는 기업 역사관 건립과 기업가 정신 사관학교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창녕군이 고분군 발굴 조사 현장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분군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41호로 축조 시기는 5세기에서 6세기쯤 20여 기의 고분의 축조 방법과 함께 발굴된 유물 210점이 공개돼 일반 시민들이 비화 가야 당시 생활상과 토목 기술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오늘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지역사회 전체에 걸친 더욱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도시 빈민에 대한 실제 조사 필요성과 함께 노숙에 대한 단발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